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최책임이 꿈꾸고 있는 꼬마 빌딩에 대한 책을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리뷰할 책은 빌사남이 알려주는 꼬마 빌딩 실전 투자 가이드입니다. 도서출판 천그룹숲에서 나왔고요. 비용은 15,000원입니다. 이 저자는 김윤수님인데요. 유튜브에 그 다음에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빌사남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굉장히 이제 꼬마 빌딩의 전문가로 알려져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도 유튜브를 보다가 이분 책을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구입을 했습니다. 자, 일단 책의 목차부터 좀 설명드리고 가겠습니다. 총 7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빌사남 꼬마 빌딩 건물주 되다. 2장 꼬마 빌딩 건물주가 되는 법. 이렇게 해서 본인이 경험했던 내용, 그 다음에 벤치마킹 했던 내용,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울 지역에 꼬마 빌딩 투자 분석해서 몇 개의 구를 선정하셔서 실제로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정도까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총평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무가 보는 이 책의 총평은 어렵지 않고 꼬마 빌딩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건물을 사서 리모델링 후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해야 한다. 즉 임대료보다는 리모델링에서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목표로 해야 된다는 내용의 책의 부제처럼 대사가 된 꼬마 빌딩 당신도 이제 건물주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갖게 하는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자, 지희사. 네, 저는 꼬마 빌딩 내지는 그냥 큰 빌딩도 빌딩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꼭 소장하고 있어야 할 매뉴얼 같은 책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꼬마 빌딩에 가장 관심이 있었던 사람으로서 되게 꼬마 빌딩에 대한 마음을 가볍게 해준 책이었어요. 가볍게? 네, 너무 멀고 너무 크지 않게 좀 적당히 요런 방법도 있을 수 있다? 현실을 가까워졌다? 약간 되게 멀리 있다가 약간 가까워진 느낌? 주식으로 돈을 좀 버신 건가요? 아니, 생각보다 안 비싼 경우가 전 진짜 큰 돈을 생각했었거든요. 그때는 그렇게까지 그러진 않더라고요. 은행과 함께. 제가 이제 부동산 책을 굉장히 많이 읽어봤거든요. 꼬마 빌딩과 관련해서는 초보자가 읽기에 정말 딱 좋은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어렵지도 않고 술술 풀리고 대부분의 책들은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에 뭘 봐야 되고 얘가 뭐일 경우에는 뭘 어떻게 해야 되고 햇빛은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실제로 구입할 때 필요한 것이고 그 전체의 로드맵을 잡기 위한 책으로는 이 책이 굉장히 괜찮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책의 내용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꼬마 빌딩의 매력은 무엇일까? 꼬마 빌딩은 분양상가처럼 대지 지분만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대지 전체를 소유하고 건축법상 문제가 없다면 리모델링이나 신축 등의 건축 행위를 통해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으며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향후 시세 차익까지 얻을 수 있다. 제가 이 책을 다 읽으면서 느꼈던 결론은 임대 수익으로는 사실은 손해만 안 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이제 이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임대 수익이 2%, 3%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시세 차익을 목표로 사실은 투자해야 된다. 이런 생각에 상당한 공감대를 가졌습니다. 어떠세요? 생각보다 전 임대를 사실 생각하고 내가 위에 살고 아래 임대를 주면 이렇게 내가 일을 하고 싶을 때만 하면서 즐겁게 살 수 있겠지 싶었는데 여기 이거 읽고 나서는 약간 임대 수입으로는 큰일 나겠는데 그리고 거기 살지 말라 그러고 거기 살면 안 된다잖아요. 그래서 그렇다면 좀 조심을 해야겠다 생각을 잘못했었구나 라는 걸 바로 깨달았어요. 내가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상가주택을 사서 1층에 상가하고 2층에는 이제 원룸 같은 거 만들고
3층도 그렇고 4층은 이제 주인 세대가 사는 아마 지휘사가 그런 거 몇 번 얘기했을 텐데 그게 지금 최악의 투자 방법이라고요. 그렇죠. 주택으로 다 잡히기 때문에 다가가 다주택자가 돼가지고 이 엄청나게 세금을 많이 두드려 맞는다고 합니다. 대출도 적고. 대출도 적고. 개수마다 뺀대잖아요. 개수마다 다 빼고 하니까 실제로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그래서 그런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많이 떨어질 거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39페이지. 건물의 이미지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화장실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 화장실의 고급진 이미지와 청결 상태에 따라 그 건물의 느낌이 달라지기도 한다. 고급 호텔들이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도 그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한다면 건물의 화장실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한다. 맞아. 공감돼요? 그럼요. 완전 공감해요. 오늘 그 현대백화점을 갔다 왔어요. 그 여의도? 여의도 생긴 거 말고 아. 일산에 뭐 일 때문에 그래서 딸님을 데리고 갔거든요. 너무 근데 화장실을 갔다 오더니 엘리베이터 타면서 사람들도 많았는데 엘리베이터 타면서 하는 말이 엄마 여기 화장실 완전 고퀄이야. 호텔 같아. 근데 일산 현대백화점 화장실이 진짜 잘 돼 있거든요. 네. 정말 호텔에 있는 것 같아요. 화장실 안에 소파가 있어. 그래. 조용히 하라고 창피하다고. 파우더룸도 따로 있고. 시골에서 온 거 티난다고. 아, 완전 공감합니다. 근데 나도 만약에 이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꼬마 빌딩 만약에 사는 그런 기회가 온다면 화장실도 나도 좀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고 그래, 싶고. 일단 냄새가 안 나야 돼요. 맞아. 아, 그래? 알겠습니다. 자, 이 책의 필자가 얘기하는 핵심의 내용이 이 49페이지에 나옵니다. 필자는 개인이 단독으로 대출이나 대여를 활용해 서울 지역의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꼬마 빌딩에 투자를 하려면 세금을 감안했을 때 기본적으로 현금 10억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본다. 10억 정도면 개인 명의로 투자하는 경우 대략 20억 원대의 투자가 가능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대략 30억에서 40억대의 투자가 가능하다. 물론 더 적은 금액으로 서울 외곽지역이나 수도권, 지방 등의 대로변 건물에 투자를 할 수도 있겠지만 경기 여건이나 시장 상황이 불안할 때를 대비해 황금성이 좋은 서울 인기 지역에 투자하는 것을 권한다. 제가 이분 나온 유튜브를 봤는데요. 이제 이 책 때문에 몇 개 봤는데 이분은 강남에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무조건 강남이라고. 왜냐하면 뭐 이 강남에 꼬마 빌딩을 사는 사람은 전국에서 다 와서 산대요. 대구의 건물주도 강남에 사고 다 강남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강남에서 사야 된다. 그러니까 10억 정도가 있으면 대출을 일으켜서 20억이나 부동산 법인의 경우에는 뭐 30억짜리 꼬마 빌딩도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서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은 이거 말고 이렇게 한다면 실제로 만약에 제가 그렇게 산다면 제가 현금 흐름이 따로 있어야 돼요. 적당한 수준의 현금 흐름이 있지 않으면 이 건물을 유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차인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공실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10억 가지고 10억 투자하고 20억 해가지고 딱 그걸로 노생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건 이제 흔히 말하는 뭐 억대 거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빌딩 있는 거지네. 빌딩 있는 거지가 되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전 재산을 다 모아서 10억을 모아가지고 이제 대출 껴서 빌딩 사고 편히 살아보자 이런 꿈을 꾸면서 사실은 꼬마 빌딩을 맞아. 생각하는 건데 조금 여윳돈이 더 있어야 돼. 캐시파워가 따로 있어야 한다니. 내가 경험상 나는 이제 영등포 마포에 살고 있었으니까 주로 일산이나 파주 이쪽으로 많이 돌아다녔거든요. 돌아다녀서 보면 그 원당 쪽에 보면 이런 빌딩이 산을 끼고 쭉 커피숍이 있고 4층짜리 이런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얼마 정도 하는지 옛날에 많이 알아보고 다녔거든요. 근데 말한 것처럼 10억에서 뭐 비싸면 한 20억 정도 해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이제 서울로 이사를 왔으니까
한 번 더 가봤거든요. 완전 초토화됐더라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이 다니질 않아. 그리고 문 닫는 데가 엄청 많더라고.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이대 앞에 갔었는데 미용실 때문에 이제 이대 앞에 갔다가 쇼핑을 한다고 물론 주말이기는 했어요. 근데 주말이라도 예전에는 그래도 조금 맞아, 사람들이 있잖아요. 음식점도 그렇고 뭐 옷가게도 그렇고 좀 있는데 임대를 써붙인 데도 되게 많고 네, 미용실에서 이대 그 입구 주 메인 도로 있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는 골목인데 거의 2층에 있는 음식점은 다 문 닫을 것 같아요. 그렇게 고발이 있는데 말하는 거지. 그걸 사야 하나? 아니지. 이럴 때? 강남이 잘하잖아요. 강남. 강남이요. 이 저자가 얘기하는 건 딱 두 군데예요. 강남하고 홍대. 홍대. 강남하고 홍대. 제가 생각하기엔 바로 옆 거기 동네인데는 안 되는 이대 아니고 홍대. 홍대. 거기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엔 마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다음 50에서 53페이지. 당신을 건물주로 만들어줄 세 사람을 만나라. 첫 번째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 두 번째 은행 지점장, 세 번째 건축사. 이렇게 세 사람을 만나라고 되어 있는데요.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는 빌딩을 매입하려면 빌딩을 전문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를 만나야 한다. 당연히 그 사람들이 매물을 많이 가지고 있고 오랜 노하우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요. 두 번째 은행 지점장. 빌딩 투자에 있어서 전체 금액을 내 돈으로 매입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대출을 끼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해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은행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을 알아두어야 한다. 세 번째 건축사. 빌딩의 가치를 높여주는 것이 건축사다. 건축사는 소금과 같은 존재다. 빌딩 내부를 최신 트렌드에 맞게 리모델링해서 매력적으로 만들고 임대료나 빌딩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일본의 그 공인중개사는 당연하겠죠. 요즘은 이제 모든 업무들이 세분화되다 보니까 이런 꼬마 빌딩 살려면은 당연히 여기에 전문가를 찾아가야 합니다. 뭐 100% 맞는 거고요. 은행 지점장. 이게 좀 이해가, 느낌이 안 오지 않아요? 정결권이라는 게 있잖아요. 훨씬 많이 해주잖아. 이 은행 지점장,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은행에 근무해 봤으니까요. 이 빌딩 같은 걸 살면서 은행에 이제 이렇게 은행 지점장이나 부지점장을 알고 있으면 실제로 훨씬 더 업무가 수월하게 풀리고 자금 스케줄도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사람이 은행 지점장 아는 거는 쉽지 않죠. 근데 심지어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 셋 다 쉽지 않아요. 사실 처음 빌딩을 살 거야. 셋 다 쉽지 않아. 맞아. 예, 제일 중요한 건 빌딩 전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면 돼요. 여기 이게 다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여기 이 책에서는 결국 뭐 이분이겠죠. 빌사남 이분을 찾아간다면 이분이 다 연결을 해주시겠죠. 더 중요한 것은 수수료를 아끼지 마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건 100% 맞는 거예요. 수수료를 아끼면 안 돼요. 아끼지 절대로. 않고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는 게 중요해요. 그 전문가들이 찾아가서 전문가한테 정확하게 브리핑을 듣고 실사도 해보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사야 리스크가 적은 거지. 제가 만약에 이제 꼬마 빌딩은 30억짜리 만약에 투자할 여력이 있다고 쳐요. 그러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전문가한테 맡길 거예요. 내가 안 할 거야. 왜냐하면 내가 하면 어딘가에 빵빠요. 돈 몇천만 원 아끼려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어. 그럼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도 다 어디까지 최종 결정만 내가 하겠지. 아, 그럼 후보들을 주세요 한 다음에 거기서 픽만? 그리고 나머지 싹 다 맡겨. 근데 돈이 많다고 해서 예를 들면 이런 꼬마 빌딩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다 자기의 성향과 이런 게 맞아야 되거든요. 이 꼬마 빌딩을 하려면 상당히 많은 도전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할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니 그래서 이렇게 뭐 여기서 주로 뭐 사례나 이런 걸로 나오는 게 되게 괜찮은 지역인데 괜찮은 지역에 괜찮은 입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데 그게 이제 되게 노후화된 건물 이런 그걸 사야 된다는 거죠. 리모델링을 하는 게 나오는데 사실 처음 꼬마 빌딩을 산다고 이렇게 꿈꾸는 사람들한테 허름한 걸 사갖고 맞아. 리모델링까지 해서 시세차익을 남겨라고 쉽지 않죠. 이분이나 하실 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 그게 왜 달리냐면 이런 분을 찾아가면 되는 건가요? 그게 왜 달리냐면
만약에 빌딩, 허름한 빌딩이 있잖아. 허름한 빌딩이 요즘 신축 안 해요. 다 리모델링 하거든. 왜 그러냐면, 빌딩을 새로 건축하려면 무조건 3m 뒤로 빠져야 돼요. 요즘 건축 규제가. 그치, 여기도 나오잖아요. 3m 뒤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100평이었으면, 살 때는 100평이었는데, 싹 부시고 새로 지면 100평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리모델링을 많이 하고 또 옛날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거긴 주차장 제한이 없거든. 그래서 리모델링을 요즘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주하는 아파트 인테리어만 해도 얼마나 골머리가 아픈데 빌딩 리모델링. 그래서 건축사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살짝 무서워졌어요. 그 리모델링이.